어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고요. 현직 판사 66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기소된 법관은 재판을 받겠고 비위 사실이 통보된 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인데요. 작년부터 이 탄핵을 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 문제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법관 탄핵 명단 공개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네네.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몇 번 밝힌 바가 있어요. 예.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149석의 그 의석이 필요합니다. 과반을 넘어야 그러다, 되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야당들하고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예. 다른 야당들이 지금 정의당 빼고는 다 부정적 또는 소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 탄핵 명단을 발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그 다른 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아, 명단부터 발표해 놓고 설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단을 일단 발표하게 되면은 예. 사실 그 탄핵 대상이 됐던 법관들에게는 언제든지 이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 탄핵이 되기 전에 그만둘 수 있다. 사직을 할 수 네,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예. 최선을 다해보고 네.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뭐 명단을 까든지 아니면은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명단을 까든지 이게 두 가지 경우에 명단을 좀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민주당이 김경수 도지사 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게 뭐 재판 불복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 탄핵까지 추진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법관 탄핵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9월부터 저희 당에서 얘기했고 예, 예. 작년 12월에 의총을 통해서 확정을 지은 뒤에 5, 6명 규모의 법관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 김경수 지사 사건하고는 전혀 그 흐름이나 맥락이 다른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말씀은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의 전후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이 준비하고 계시는 법관 탄핵 명단인데 이제 어제 검찰이 10명을 기소했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뭐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차한성 전 대법관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탄핵 판사 명단에는 이분들이 들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명단을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하. 예.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죠. 이해찬 대표께서는 대여섯 명으로 압축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셨는데요. 네, 저희들이 항상 5-6명 정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5-6명을 선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행위 태양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놨고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5-6명을 골라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아, 그건 이미 다 돼 있는데 발표 시점만 지금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 정의당에서 발표한 10명의 명단하고 어제 이제 기소된 10명의 명단을 맞춰 보니까 한 4명 정도 일치하더라고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명단은 몇 명 정도 일치하는 겁니까? 정의당하고는? 아니 어제 기소된 거 말고 정의당하고. 저희가 사실 이제 자꾸 예. 탄핵 명단이 궁금하시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요. 아,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누차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법관 10명이 기소됐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 법관 10명의
포함될 사람들은 다 포함됐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부적절한 사람이 있다거나 들어갔어야 하는데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어제 기소된 명단을 보고 예. 솔직히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사람들 마음은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저도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 예. 그다음에 추가 공소장,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다 봤거든요. 예. 기소할 만한 사람들 기소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나 차한성 전 대법관은 빠져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이미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그 사법농단이 심해졌던 시기는 2015년에 상고법원 도입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2014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초기적인 형태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권순일, 차한성 이런 그 법관들의 경우에는 예. 그 본격화되기 전에 사법농단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4년도까지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행위 태양이라든지 행위의 모습이라든지 가담 정도라든지 예. 구체성 이런 부분이 다른 그 기소됐던 그 판사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네. 특히 이제 김경수 지사 1심에서 2심에서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킨 이 성창호 판사가 기소 명단에 들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1심이죠. 1심. 제가 착각했는데요. 예. 1심에서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 기소 명단에 들어간 것을 두고 뭐 한국당도 그렇고 또 뭐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이건 보복성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이나 언론들에게 성창호 그런 판사가 뭘 했는지를 먼저 좀 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아시다시피 성창호 판사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비밀인 수사 정보가 담겼던 영장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거의 10여 차례 이상 보고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상관들에게.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관련된 뭐 자료들을 뭐 100몇십 쪽씩이나 이제 복사해서 올렸다 뭐 이런 의혹들도 받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은, 김경수 지사를 구속했기 때문에 성창호 판사는 무슨 짓을 했든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10명은 지금 재판에 넘겨졌고요. 66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대법원에 통보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이 법관에 대한 징계 대법원에서 굉장히 숫자도 적었고 수위도 약했습니다. 최고 수위가 정직 6개월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징계를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첫 번째 이제 징계 시도했을 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뼈를 꺾는 아픔을 뭐 견디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징계 절차에 회부된 법관의 숫자도 적었고 또 징계 결과도 굉장히 경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과연 그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걱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 나온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요.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또 다른 어떤 재판 거래 혹은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국회의원이 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에게 그 20대 총선 당시에 그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의원 2명 박선수,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느냐 이걸 좀 파악해달라. 그리고 당 사무총장의 보석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 이걸 부탁을 했고 이민걸 기조실장은 이걸 실행을 했다. 이런 내용이 어제 새롭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의 재판 개입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뭐 몇 분이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에 자꾸 불거지는 이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국회에 파견되는 판사 제도, 예. 그걸 없애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법원의 여러 가지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바꿈으로써 애초에 법관들에게 영향력 행사가 좀 불가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사법농단에 관련됐던 법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탄핵을 해서 네. 오히려 이런 부탁을 들어주거나 또는 이런 부탁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불이익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정비될 때만이 저는 이런 관행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사법개혁 논의가 어디쯤 와 있는지 이거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월에 이제 박영선 사법개혁특위위원장하고 저희가 인터뷰할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8부 능선 정도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은 좀 더 왔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오히려 좀 더 후퇴한 것 같아요. 8부에서 한 6, 7부 정도로 내려갔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자체 사개특위라는 것을 만드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아마 정부나 좀 여당이 생각하는 저희 당이 생각하는 개혁안에 대해서 좀 반대를 좀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실제로 어제 검경 소위 사개특위 산하의 검찰 수사권을 다루는 검경 소위 같은 검찰 소위 같은 경우에 사보임이 이루어졌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이 교체된 거죠. 그러면서 아마 분위기가 좀 더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그렇게 된 일입니까? 사보임 자체를 시도한 게 언젠지 정확히 저도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어제 회의에 이제 사보임된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